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작 무안군이 빠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길 위의 김대중의 첫 시사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이 5년 전보다 4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해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강수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올해 두 번째 회동에서는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를 못 받고 무안군으로의 통합 이전 추진에 함께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정작 여전히 당사자인 무안군은 빠졌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양시도의 올인 계획이 이번에는 통할 수 있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만났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기대됐던 통 큰 결단 대신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한다는 발표문으로 이견만 드러냈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양 시도지사의 합의는 이보다 한 걸음 진전을 보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시기를 명시한 것과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함께 설득하기로 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무안군의 통합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절을 올리고 최근 무안군민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한 김영록 지사. 강 시장은 무안군민과의 대화에 노력한 점이 감명 깊었다며 김 지사를 추켜 세웠습니다. 무안군에 대한 어떤 노력도 광주시와 특히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함께 나눴다는 말씀드립니다. 양 시도가 무안군에 올인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무안군은 빠진 합의. 무안군 측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전제로 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피 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을 뺀 채 먼저 손을 잡은 양 시도와 좀처럼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 당사자.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또다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내년에 개봉되는데 어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시사회가 열립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치인 김대중. 5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수용 생활, 망명까지 이어진 그의 고난과 역경 시간이 다큐멘터리로 재구성됐습니다. 민한기 감독이 연출한 길 위의 김대중은 러닝타임 2시간 5분으로 김대중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져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을 면회하는 이희호의 옥중 면회 장면과 미국 망명 과정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강연을 이어나가는 김대중의 영상 자료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입니다. 제작진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 자료 20TB, 1700시간 분량을 5개월 동안 12시간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사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한학압 전 의원, 김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은 상영위원회가 구성된 광주와 목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오는 29일까지 특별 시사회가 이어집니다. 제작사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전개해 당초 목표보다 10배가 넘는 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장가에서 서울의 봄 흥행이 이어지고 있어 김대중 다큐에도 관심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8일 오늘부터 개봉일인 1월 5일까지도 또 전국의 13개 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위원회와 함께 예명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류의 김대중은 내년 1월 10일 전국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창당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신당 추진 중단 호소 서명에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 창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면은 호남 의원들, 특히 전남 의원들 중심으로라도 공동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창당이 이루어질 경우 파급력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창당 명분이 부족한 만큼 영향력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여야 경합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요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낙연 신당 추진을 둘러싼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전남 인구는 180만여 명, 5년 전보다 7만 5천여 명, 4%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전남 외국인 수는 4만 6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의 2.59%가 외국인입니다. 특히 산단 등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영암 지역 외국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암의 외국인 수는 7,900여 명, 영암 전체 인구의 15.26%에 달합니다. 목포 MBC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 외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남 외국인 현황과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도누안 씨. 아내도 베트남 국적으로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요즘 부부는 산부인과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도누안 씨와 같은 외국인은 영암에서만 7,900여 명. 영암 군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92%는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암군 삼호읍 조선소 산단 인근 빌라촌에는 외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빼곡해 작은 지구촌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 서울, 경기 등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도 전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 특히 조선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해서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다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숙소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공간들을 유휴시설들을 좀 파악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전남 외국인 수는 5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우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좋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발적인 기여를 해주신 것.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인구 청년 이민국 신설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복지 등 이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에 오는 201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이 농공단지에는 드론의 연구와 제조기업 입주 공간을 갖춘 국내 첫 드론 산업 특화 단지가 들어서는데 벌써부터 34개 기업이 입주 이양서를 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념의 특별한 농공단지가 들어섭니다. 고흥읍 고소리 항공센터 인근 13만 7천여 제곱미터, 약 4만 평 면적의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2026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돼 공영개발로 추진됩니다. 이 농공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정밀기계와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4개 업종. 고흥구는 특히 3년 전부터 무인항공기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냈습니다. 고흥은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농공단지도 농수산물 가공업체 입주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무인항공 제조 연구업체들이 입주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드론 산업 특화 단지로 일찌감치 국토부와 전남도의 산단 지정,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농공단지 조성으로 1,500명의 고용, 450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와 함께 드론 중심 도시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1호는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연구, 개발, 실증은 물론 생산까지 고흥에서 할 수 있게 돼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주발사체 산업에 이어 드론 중심의 항공산업까지 고흥군의 지역 산업 구조가 첨단 분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 전남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는 등 중무장을 하고 외출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작은 불씨 옆에서 상인들이 꽁꽁한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꽃게가 담긴 빨간 대야 속 물에는 살얼음도 끼었습니다. 추워갖고 마비 돼버렸어, 마비. 손님들도 그야말로 중무장을 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장갑도 찌고 무릎이 싫어서 어디를 다닐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춥다 가니까 여기다 사가지고. 병원은 감기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감 환자들입니다. 저는 발이 너무 세가지고 현미도 나고 기침도 했어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낮 최고 기온도 강한 바람에 체감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로 운동을 위해 이곳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방한용품을 찾는 손님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 털모자와 장갑, 그리고 내복 등이 인기입니다.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릎 덮개 같은 것도 지금 보러 나왔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간 거 무서울 정도로.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한파와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 상승하겠으나 20일 수요일부터 다시 기온 내려가 광주와 전남에 눈 내리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도 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동파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광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남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은 54억 7,400만 달러, 수입은 41억 8,700만 달러로 12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한 13억 9,500만 달러, 전남은 19.4% 증가한 37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광주는 가전과 기계류 감소 영향이 컸고 전남은 화공품과 철강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0조 원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은 민선 발기 2년 만에 2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는 2차 전지 등 국내외 기업 294개를 유치해 20조 5,4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부터 입지 보조금을 분양가의 20%, 시설 보조금을 최대 100억 원 지원하는 등 투자 유치 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친환경 농업 직불금 114억 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모두 19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도내 14,000여 농가로 인증 단계별로 노는 70만 원까지, 과수는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는 최근 샹그리아 비치호텔에서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으며 20명의 청년들은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젊은 세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격려 사례를 통해 민간 주도의 통합을 염원하는 발걸음에 새로 위촉된 청년위원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소크라테스와 계약금 30만 달러와 연봉 50만 달러, 옵션 40만 달러 등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아에서 뛴 소크라테스는 3년 연속 동행하게 됐으며 올 시즌엔 2할 8푼 5리타율에 20홈런, 96타점의 기록으로 선전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덜한데요. 목포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와 비교해 4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목포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급락하는 등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모레 사이 목포와 전남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목포와 전남 북부에 최고 7cm, 전남 남부는 최고 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과 영암 영하 3도로 추운데요. 한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인 지금 해남이 영하 3도, 강진은 영하 2도로 춥고요. 낮에는 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6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7시 22분입니다. 모레부터 영하 7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예상되고 한파 속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마.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의 교과 맞춤 인진 스마트홀.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누워서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의 안마를 혁신합니다. 안마베드에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마침내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거의 비렉스. 이 놀라운 차이 직접 체험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세계의 암 전문가들과 만나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부디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생명의 역시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시네어 테크놀로지. 어떤 추위도 가볍게 이겨내는 다운이 있을까? 이렇게 포스 넘쳐야 진짜 신기술. 다운의 레벨업. 시네어 포스 K2. 아 뜨거. 어우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동나비